예, 안녕하십니까. SK플래닛에서 온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와 AI 기반의 개인화 타겟팅에 대해서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머신러닝으로 마케팅 타겟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저희 마케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머신러닝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만들 때는 먼저 목표 및 방향성의 수립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데이터와 AI를 기반한 개인화 타겟팅으로 제휴사 광고와 마케팅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SK플래닛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OK 캐시백과 실업, 이제 각각 1,000만 이상씩의 고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방대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AI를 결합해서 이제 다양한 제휴사들, 이제 제조사, 유통사, 여행사, 쇼핑, 제일 어렵다는 금융이나 부동산, 게임 등을 고객에게 DA 광고, TM, 쿠폰, 푸시, 피드, 그러니까 푸시와 풀 방식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할 때는 모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어떤 고객을 선정해서 어떤 모수를 통해서 어떤 방식, 푸시를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 풀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수의 추출은 옛날부터 가장 중요한 거였고, 모수의 추출이 CTID나 CVR, 클릭이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옛날부터 이제 1세대 방식으로 해서 분석가에 의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추출하는 방식으로 모수를 추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가 모수를 추출하여 엑셀이나 파일의 형태로 이제 마케터에게 전달을 하고 전달받은 모수를 마케터는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발송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케터와 데이터 전문가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오류도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2세대로 넘어갔습니다. 2세대는 1세대에 있는 데이터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화하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여 DMP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1세대에 비해서 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죠. 마케터가 데이터 전문가한테 추출을 요청하던 방식에서 마케터가 직접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저희가 DMP상에 세그먼트로 말려져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골프 관련하여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세그먼트 중에서 골프장을 방문했던 데이터나 골프 용품을 샀던 데이터, 기존에 골프 관련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거기 반응한 고객, 그리고 골프 관련해서 이제 골프 보험도 있죠. 골프 보험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섞어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에 비해서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그 해당 세그먼트당 모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케팅의 범위가 100만이다. 그럼 100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파악하고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 모수들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세대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고 불편함도 있고 마케터가 계속 연구를 하고 직관적으로 정성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자동 추출을 해보자. 그리고 좀 더 인간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량적으로 생각하고
정량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자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엠마라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DMP를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1세대가 지나고 이제 2세대가 DMP가 들어왔고 수동 추출의 비율이 평균 2, 3, 4, 5, 5월을 뽑아보면 7.9%가 나왔고 DMP에서 추출하는 비율이 92.1%가 나왔습니다. DMP의 활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DMP는 마케터에게 정말 필수적이 됐고 수동 추출은 이제 정말 줄어들게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7.9%의 수동 추출은 특이한 마케팅을 할 때 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휴사가 특정 조건에 의해서 뽑아달라고 그러는 요청이 있거나 난 이런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싶다는 상황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DMP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DMP 안에 물론 엠마로 구성된 모수들도 추출해서 들어가 있고요. 근데 DMP의 한계가 나오게 됩니다. DMP는 세그먼트 지정에 따른 한정적인 타겟팅을 추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 뭐 놀이동산을 간 사람을 찾아주세요. 그럼 놀이동산을 가는 사람은 저희 전체 모수가 예를 들어 1000만이라고 할 때 뭐 100만만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놀이공원에 갈 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인 타겟팅이 추출이 되고 마케팅의 범위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케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세거 설정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골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저도 마케터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휴사가 원하는 마케팅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건데 그 제품에 따라서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죠. 그 키워드에서 더 늘려나가기에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골프라고 얘기를 드렸고 골프장 방문자, 골프용품 산 사람, 골프 마케팅에 반응한 사람, 골프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넘어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케터는 두 번째를 고민하고 첫 번째에서 모자란 숫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까지 생각했는데 이거 이외에 더 뭐가 있지? 막 고민을 하는데 사실 잘 안 떠오르죠. 저도 해보면은 잘 안 떠오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제 타임 로스들이 발생을 해요. FGI를 해보면은 마케터 1인당 주당 10시간 정도 고민을 하고 그거를 DMP 상에서 세그먼트를 뽑기 위해서 조합을 설정을 해보고 만드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는 AI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까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낸 게 엠마라는 겁니다. 엠마는 머신러닝 마케터의 준말입니다. ML 기반의 유사 오디언스 타겟팅 모델. 저희는 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 지도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은 학습을 하기 위한 정답지가 존재를 해요. 정답지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로직을 이용해서 유사한 사람들을 셀렉해내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유사도 기반으로 고객을 추출하면 좋은 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세그먼트들을 조합했는데 10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15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유사도는 점수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뭐 반응할 확률이 90%인 사람, 80%인 사람 쭉 나래비를 세우기 때문에 저희 실업 1000만에 대해서도 쭉 나래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있고 1000만 등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1000만 등은 사실 뭐 그렇게 뭐 반응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유사도도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양까지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L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이
반응할 거야, 저런 사람이 반응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피처들이 있습니다. 피처들이 초반에는 2,500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한 6,000개 정도 되고요. 6,000개를 기준으로 각 피처마다 반응할 유사도들이 얼마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은 계속 지속적으로 서클을 그리면서 최신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정답지였던 사람으로 학습을 해서 유사한 데이터를 파인딩을 하고, 유사한 데이터들이 다시 푸시를 발송되거나 풀로 노출이 돼서 거기에서 클릭을 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 사람들은 새롭게 다시 머신러닝 로직에 들어가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찾아주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고도화되게 됩니다. 머신러닝의 프로세스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머신러닝을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학습 방법도 있고 찾아보고 있지만 좀 사실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엠마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이전에 사실 데이터의 수집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끌어오죠. 앱에서 어떤 피드를 눌렀던 사람들, 앱에서 어떤 저희 실업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혜택 카드를 갖고 있는, 멤버십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혜택 금융에 들어와서 어떤 금융 상품을 보고 어떤 금융 상품은 가입했고 어떤 금융 상품은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으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을 로우 데이터 레벨 형태로 데이터 풀에다가 넣고,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란 무엇이냐? 반응했던 수가 1회부터 10회까지 각각 있다고 치면은 1인 사람도 있고 10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1인 사람을 1에서부터 10회까지 10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1, 2, 3회는 하나의 구간, 4, 5, 6은 두 번째 구간,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도 데이터를 학습할 때 영향도가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들을 정제를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정제를 하는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하죠. 전처리를 하는 과정이 저희 쪽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개발자나 기획자나 얘기를 해봐도 데이터 전처리가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끝나면은 머신러닝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델로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모델, 다양한 모델 중에 뭐 회귀 분석을 쓸 것이냐, 뭐 상관관계 분석을 쓸 것이냐,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찾아서 거기에 가장 맞는 형태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 추론을 하게 됩니다. 추론은 뭐 추측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추론은 이제 모수를 뽑아낸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뽑아낸 모수들은 다시 저희 2세대의 DMP 안에 들어가고, DMP를 통해서 다시 배치가 돼서 푸시나 풀 방식으로 마케팅에 활용돼서 다시 학습 정답지를 낳게 되고, 정답지는 지속적으로 루프를 그리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엠마를 저희가 2020년 2월에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테스트로 사내에서 머신러닝 엠마를 이겨라 이벤트를 했죠. 뭐 알파고가 한 것처럼 사람 마케터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모수 추출 간의 상호 대결을 진행을 했고, 총 10개 제휴사에 뭐 쟁쟁하신 마케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모수를 추출하시고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머신러닝이 10개에 대해서 다 이겼습니다. 뭐 차이는 카드사 같은, 맨 앞에 보시는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1.37배 머신러닝이 높았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6.19배 높았습니다. 그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사내에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지를 알리게 되고 저희도 좋은 결과값을 갖고 다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들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제휴사들을 늘리는 작업을 저희도 진행을 했습니다. 4에서 5월에는 이제 상용에서 제휴사들을 16개까지 올려서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를 했을 때 기존 대비 높았던 게 어쨌든 다 높지만 높은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1대1로 싸우는 입장이었는데 1대 다가 됩니다. 이제 우리끼리도 내부적으로 머신러닝으로 나온 데이터들도 상호간에 이제 충돌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지를 할 것이냐. 저희도 개발을 하는 방향성을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풀 안에서 우리가 언제 얼마나 건전하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학습 로직도 강화하고 보수 분산 시스템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 넘어가면서 5월, 6월, 7월에 16개의 제휴사에서 58개의 제휴사로 대폭 늘리게 됩니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3배 가까이 늘어나니까 5월 달에는 사람 대비해서 71.4%가 높던 게 35.8%가 높은 걸로 이제 하락을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 개의 저희 머신러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간의 밸런스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튜닝 작업을 하고 밸런싱을 해서 이때 당시에 저희 피처가 2,500개, 그러니까 검토해보는 요소들이 2,500개였는데 검토해보는 요소들이 6,000개 가까이로 늘어나게 됩니다. 2배 이상 늘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달에는 다시 51.4%가 높은 결과를 갖게 됐고 이제는 지금 현재 뭐 8월 달에도 이제 제휴사를 또 추가를 했으나 현재와 같은 수치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성과 중에 하나는 이제 웨이크업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웨이크업이라는 건 저희가 앱을 깔아서 쓰죠. 열심히 쓰다가 한 달쯤 되니까 이제 질려요. 안 쓰게 되죠. 휴면으로 도입하는 고객들을. 근데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가 이제 살리는 거를 웨이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 쓸데없는 거 주지 말고 나한테 필요한 걸 주세요. 내가 관심 있는 관심사에 대한 것들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앱이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마케터가 모수를 추출해서 발송하는 것보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푸시를 발송했을 때 1개월 동안 휴면 고객이 살아나는 비율은 148%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앱을 안 쓰던 고객이 앱을 다시 사용하는 비율은 1개월 동안에 167%가 높았고요. 푸시 3개월 동안 휴면 고객, 3개월이면은 저희도 많이 중단이 된 거죠. 다시 살리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분들도 마케터가 발송한 것보다 132%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앱도 3개월 휴면에서도 마케터보다 머신러닝이 쏜 게 이제 158% 높은 비중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머신러닝을 개발할 때 보면은 고려할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제일 많은데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뽑아봤어요. 이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과제의 문제점과 현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희가 마케팅에 적용하려 보니까 주어진 과제와 현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쪽 끝에 있는 마케터였습니다. 마케터가 가장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 만져봤고 세그먼트를 생성해서 2세대 단계에서 관리를 해봤고
발송을 해봤고, 마케터들이 세그먼트를 만든 요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부터 그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피처들을 만들었고, 피처들 간의 상호 갭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찾았고, 그것들을 이제 결합해서 데이터 전체를 하게 됐고요. 개발자와 마케터 간의 얘기를 할 때는 또 AI 플래너가, 기획자가 중간에 들어가서 상호 간의 의견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 입장이 됩니다. 이제 서로 뷰가 조금씩 달라요. 개발하시는 분과 마케터의 뷰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재 과정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느냐도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개발자만 있어야 되냐, 사이언티스트만 있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갖춰져야 되고, 현업에서도 가장 큰 도움을 줘야 됩니다. 뭐 알파고도 바둑 전문가가 들어가 있듯이 똑같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입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로우 단계로 가져온 거는 왼쪽에 있는 전선이 한도 끝도 없이 엉클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집약하고 결합하고 분할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고, 데이터들의 분석 정확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 수치형과 범주형, 일시형, 위치정보형 등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잘 되면은 로직에서 문제가 있어도 빠르게 전환을 해서 로직을 수정하고 로직을 튜닝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마케팅 타겟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저희 앱 실업하고 OCB의 모수 건전성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했고, 앱의 고객들을 보면은 충성 고객이 있고 이제 약간 중간이 있을 테고, 낮은 관여도가 있는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충성 고객에게 계속 마케팅을 푸시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충성 고객들은 계속 이탈이 됩니다. 계속 오는데 그거를 이제 어노잉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 고객들은 푸시에 반응하지만 미들 고객들은 앱은 쓰지만 뭐 푸시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분들까지 각각의 그 계층별로 이제 단계별로 골고루 모수를 추출하는 방식을 써야지, 낮은 고객들이 이제 로우가 이제 하이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 모수의 건전성이 발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만들다 보면은 서포트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게 끊임없이 학습하고 추론하고 테스트를 해서 고도화를 하고 로직의 성과들을 계속 올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송된 결과들 트래킹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뭐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트래킹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모수 이제 진행 에러 및 학습 현황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요. 모수가 아까 전에 2단계에 넘어가면서 이제 중복이 되는 문제로 성과들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 모수 배분 시스템을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수 추출이 자동화돼서 서클을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수 추출 자동화를 하고 계속 마케팅을 통해서 정답지들을 계속 공급받는 형태를 가지게 모수 추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서 머신러닝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마케팅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수를 뽑는다고만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마케팅의 예전에 전통적인 포피,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먼트 등 이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머신러닝을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질문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구매 고객이 똑같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CTR은 증가하는데 구매 고객은 왜 같이 증가를 안 하느냐? 구매 고객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같이 증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머신러닝을 통해서 노출은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고요. 구매 고객도 물론 같이 증가는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닙니다. 머신러닝은 연금술이 아니에요. 연금술이 아니라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참고 있던 거를 찾아주는 거지, 안 사던 사람을 갑자기 이제 사게 만들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써서 안 사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머신러닝을 만든 다음에 마케터들이 활용을 많이 하세요.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건 정말 저희 마케터들한테 필요한 도움을 주고 타임 로스의 요인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머신러닝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튜닝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첨가할 예정이니까 저희 실업하고 OCB를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